결혼을 했고 나름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시부모님들은 당신들 노후가 걱정되신다며 결혼은 저희끼리 해결하라시고 1억을 주셨고 그 돈과 대출금에서 전세집이며 혼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이후 대출금으로 힘들어하자 저희 친정에서 전부 갚아주셨기에 반반 결혼했다 자부합니다. 나름 아이들 커가는 모습을 보며 남편과 사이는 무척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는 임신 중이었고 임신 중 장례식에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안 좋았지만 저희 아이가 잘못될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형제 자매가 없으신 외동아들로 자라서 일가 친척이 없으십니다. 저희 남편도 외동이고요. 집안의 여자라곤 어머님과 저, 그리고 저희 딸뿐입니다. 그래서 어머님 가시는 길 다른 사람 손을 빌릴 뻔했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버님의 오랜 친구이자 죽고 못 사는 친구분의 며느리 되시는 분께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자신의 아버님께도 극진했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자신의 아버님을 혼자 식사하시는 걸 보고 먼저 합가를 하자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 시아버지께 극진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그쪽 가족이 한 번은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이들도 교육을 어찌나 잘 시켰던지 밥 먹는 내내 조잘조잘 시끄러운 저희 집 아이들과 달리 조용히 밥을 먹었고 예의도 잘 지켰습니다. 그걸 본 저희 시부모님들이 많이 부러워하셨어요. 그분이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와 애먹을 거라고 혀를 차시던 저희 시부모님들이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 그분이 가족 중에 여자 손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먼저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서 돈을 따로 보내드리려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시며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쪽 아버님의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줄 알았던 그 집의 남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도 자신의 아버님께서 손주 재롱을 봐야 한다며 집을 안 나갔다고 하는데 정말 극진함인가 아님 돈 때문인가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저희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네, 그 며느리랑 바람이 났습니다. 웃기죠? 그분의 죽은 남편과 제 남편은 친구고 그 부모들도 중마고인데 바람이 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더 웃긴 건 저희 아버님께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둘이 붙어먹은 걸요. 아버님과 남편이 말하더군요. 이혼해달라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저만 나가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왜 이러냐 물었더니 아버님께선 당신이 말년에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시고 남편도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와이프랑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쪽 집안에서도 아시냐고 물었더니 다신 안 볼 마음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봐온 그리고 살아온 사람이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자신의 부모에게 조금만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네요. 혼자 계시는 자신의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챙겼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의 가족과 아이들만 챙기는 제가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갔으니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저녁 시간에 소주 한 잔 마시면서 쓰는 거라 글이 두서없어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추가입니다. 술김에 쓴 글을 많이 봐주셨네요.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주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이런 글의 절반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세상엔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더군요. 일단 어제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짐 챙기러 그 여자랑 같이요. 나가려는 남편을 붙잡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자 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붙잡지 않을 테니 밖에 있는 여자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여러분 말대로 천성이 착한 여자와 같이 있으니 제가 악역을 자처하게 되더군요.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시집 잘 가서 그 집에 붙어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왜 제 남편과 바람이 난 거냐고. 왜 받을 돈 안 받아가면서 우리 집안을 쑥대밭을 만드냐고요. 남편이 한 소리 하려는 걸 그 여자가 붙잡고는 제게 죄송하다고 연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남편을 잃고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자살 시도를 했는데 그걸 제 남편이 보고 막아줬다네요. 지랄이 났죠. 제가 그랬습니다. 어차피 불륜이라고. 그러니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의 행복했던 가정을 깨뜨리지 말아달라고 울고불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우리의 자식들이 너처럼 이기적이고 성품이 못돼 먹은 사람은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냐고. 당신이 키우면 저 같은 꼴이 날 것 같답니다. 제 밑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지켜내고 싶답니다. 제 아이들인데요.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받은 상처는 어떡할 거냐고. 그저 울기만 하더군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땐 저도 많이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만삭이었고 아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례식에 붙어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어머니 가시는 길 소란스럽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자기 남편의 보험금을 쓰고 싶지 않다며 기부를 하고 혼자가 된 과부 모임을 만들어 아픔을 함께 이겨낸다고도 들었습니다. 그 여자분의 선함이 저의 남편과 제 시아버지를 흔든 것 같습니다. 전 저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지 못하고 집도 가난한 그 여자에게 저의 아이들을 맡길 수도 맡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임종을 지키지 못한 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수없이 말해도 남편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 아이들과 자신의 자녀, 현 시아버지, 그리고 저의 시아버지도 모셔가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착하다고만 해서 되는 일인가요? 제발 누가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저도 제 가정을 너무 지키고 싶어요. 제 아이들과 제 남편을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편 바람 당연히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라면 내 부모님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미 이혼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댓글. 핑계 한번 그럴싸하네요. 가시는 길 소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시어머니 장례에 참석을 안 했다니요. 그래서 장례식 때 출산했어요. 사람된 도리는 저버리고 내 가정은 지키고 싶다니 말이 돼요? 내가 남편이어도 정 털리겠어요. 세 번째 댓글. 바람난 건 잘못이지만 전 남편 이해 가네요. 임신 중이라고 시어머니 장례식을 안 가요. 남 장례식도 아니고 남편 엄마인데 빈손으로 시집 오면 시집살이 해야 하는 법도 있나요? 남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겠네요. 정 떨어지지 어떻게 살아요. 네 번째 댓글. 자업자득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임신 중이라 시어머니 장례식장에 못 갔다고요. 가기 싫었던 건 아니고 배우자가 부모를 잃어 가장 힘들 때 임신 중이라 밤새고 장례식장에서 잠은 못 자더라도 낮엔 얼굴이라도 보였어야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본인 일처럼 나서준 여자에게 마음이 쏠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요. 바람 피우는 게 당연하진 않아요. 그 어떤 이유도 핑계일 뿐이죠. 하지만 같은 여자임에도 전 쓰니 편을 들 수가 없네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아버지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세요. 다 각오하고 벌인 일이고 남편은 이미 쓰니에게 정이 없어요. 쓰니의 가정이 깨지게 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인의 행동도 돌아보길 바래요. 다섯 번째 댓글. 님 탓 맞고요. 본인 부모가 돌아가셨어도 임신이라고 안 갔을까요? 입장 바꿔서 님 남편이 안 왔다면 이혼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남편이 바람 피우기 전에 이혼 이야기를 꺼냈으면 그나마 좋았겠지만 바람 피우고 이혼 얘기해서 나쁜 놈이긴 하지만 거기엔 님 잘못도 있다고 봐요. 여섯 번째 댓글. 다들 이상한데요. 어떻게 하나같이 정상이 하나도 없나요? 그리고 가져온 거 없이 빈몸으로 결혼하면 종년 취급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님은 생각하는 것부터 글러 먹었네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